논문을 쓰다 보면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으세요? 이번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좀 읽어봐야지 하고 들어가면 관련 논문이 최소 50편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하나하나 읽고 요약하다 보면 벌써 며칠이 훌쩍 지나가고 정작 내가 써야 할 원고는 한 줄도 못 썼던 적 다들 있을 거예요. 이건 마치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는데 발표 자료보다는 참고 문헌만 붙잡고 밤을 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말이죠. 이제는 이런 비효율적인 과정을 벗어날 수 있어요. 바로 AI가 문헌을 자동 정리해주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변화를 어떻게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방법을 함께 나눠보려 해요. 사회과학 연구는 보통 다양한 이론과 선행 연구를 검토해야 시작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의 SNS 사용이 학업 성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주제를 연구한다고 하면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의 결과를 한눈에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논문이 수십 편이라면 읽다가 지쳐버리기 십상이에요. 여기서 AI를 활용하면 청소년 SNS 사용과 학업 성취 관련 연구 10편을 요약해줘라고 프롬프트를 던지면 돼요. AI는 각 논문에서 연구 목적, 방법론, 주요 결과를 뽑아 표 형식으로 정리해주거든요. 그러면 연구자는 비교할 틀을 금방 잡고 부족한 부분이나 연구 공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 같은 변화예요. 자연과학에서는 데이터와 실험 결과가 핵심이잖아요. 예를 들어 나노 소재의 열전도율 변화라는 주제를 연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관련 논문이 30편이 넘는다면 실험 조건과 장비 측정 방법, 결과, 수치들을 다 따로 정리해야 해요. 근데 AI 툴인 일리싯을 쓰면 이런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어요. 일리싯은 관련 논문을 검색한 뒤 실험 목적, 실험 방법, 주요 결과를 바로 표로 뽑아줘요. 연구자는 그걸 한눈에 보면서 비교할 수 있죠. 덕분에 반복적인 정리에 쓸 시간을 줄이고 더 창의적인 해석이나 새로운 실험 설계에 시간을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의료나 보건학 분야에서는 최신 연구 동향이 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당뇨 환자의 식이요법 효과라는 주제를 잡았다고 하면 임상 연구 논문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논문마다 대상자 수, 기간, 식단 조건이 다 다르니까 비교 분석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AI에게 최근 5년간 당뇨 환자 식이요법 연구를 요약해줘. 연구 대상, 기간, 결과를 중심으로라고 물어보면 표로 깔끔하게 정리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연구자는 이를 기반으로 어떤 식단이 일관되게 효과적인지 또 어떤 조건에서는 효과가 미비한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렇게 AI를 활용하면 문헌의 바닷속에서 빠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예술이나 체육과학에서도 문헌 정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음악 치료가 노인의 우울감 완화에 미치는 효과 같은 연구를 한다고 가정해봐요. 기존 연구들은 음악 장르나 세션 횟수, 참여자의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AI는 각 논문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효과를 냈는지를 비교 분석해 줄 수 있어요. 마치 연구의 큰 그림을 한눈에 그려주는 거예요. 또 체육학에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운동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 같은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AI가 관련 연구들의 핵심 데이터를 뽑아 표로 보여주면 연구자는 바로 추세를 읽고 연구 설계를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AI 문헌 정리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핵심 문장을 자동 추출해주니까 시간을 엄청 절약할 수 있어요. 논문을 읽고 노트 정리하던 과정을 AI가 대신 해주는 거죠. 둘째, 표나 목록 형태로 비교 정리를 해주니까 논문 간 차이점을 찾기가 쉬워요. 셋째, 연구 질문, 방법, 결과 중심으로 구조화된 요약을 제공하니까 내가 어떤 부분을 참고하고 어떤 부분을 새롭게 연구해야 할지 바로 보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툴을 예로 들어볼게요. 일리싯은 문헌을 자동 검색하고 연구 목적, 방법, 결과를 표로 정리해줘요. 챗GPT는 PDF를 직접 업로드하면 문헌을 요약하고 질문에 답변해주고 한계점까지 뽑아줘요. 예를 들어 이 논문의 한계점을 중심으로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해줘라고 물으면 그냥 요약이 아니라 비판적 분석까지 제시해주죠.
이게 진짜 강력한 부분이에요. 단순히 읽는 시간 절약이 아니라 분석의 깊이를 AI가 보완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구자가 얻는 보상은 명확해요. 문헌 정리에 매몰되는 대신 더 창의적인 연구 설계와 해석에 집중할 수 있고 연구 효율이 최소 3배는 올라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논문을 대신 읽어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결국 연구자는 그 결과를 해석하고 맥락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해요. AI는 정리와 비교라는 차비를 맡아주고 연구자는 전략적 사고와 창의적 발상을 맡는 거예요. 만약 지금 논문 때문에 지쳐있다면 AI가 나를 대신해 정리해준다는 생각만으로도 숨통이 트일 거예요. 작은 시도부터 해보세요. 오늘 한 편의 논문이라도 AI에게 맡겨보면 연구 생활이 훨씬 가벼워진 걸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문헌 정리는 점점 더 AI 중심으로 바뀔 거예요. 논문 50편을 읽고 요약하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한두 개의 프롬프트로 수십 편의 논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연구자는 훨씬 빠르게 연구 흐름을 따라잡고 경쟁력 있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AI가 정리해준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느냐예요. AI는 퍼즐 조각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뿐, 그 퍼즐을 완성하는 건 여전히 연구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AI 시대의 연구자는 더 게으르게가 아니라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오늘은 AI가 문헌 정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보다 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룰 거예요. 키워드 한번 던졌을 뿐인데 연구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문헌 정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는 연구 주제의 흐름과 맥락까지 AI로 파악하는 방법을 다룰 예정이에요. 지금 바로 이어지는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논문 작성 팁을 알아보세요.